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 제2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정 제4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적응하고 인구 유출, 특별히 청장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송군 거점 지역인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의 청장년층 요구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는 데 쓰다 보면은 이 시설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부지 매입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라 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중앙에서 심사받는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 바꿀 수 있는 거 지방에서 돈을 써서 눈에 보이는 걸 쓰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0년간인데 10년 되면 또 연장 좀 하겠죠. 그때 가면은 1조 원 돈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그것도 중앙 우리 광역에 오는 걸 또 반을 띄더라고요. 다른 기금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원래 반 정도 떼가지고 또 오는데, 하여튼 대책을 마련할 말씀드리고. 청송군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원도심 내 공공기관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청안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부분과 원도심의 미개발 주거 용지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청송군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은 예비비나 일반 회계가 아닌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식품부의 이러한 현실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사업의 차액 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 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촉구하신 데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원래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늘봄학교 인력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돌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4시간, 5시간 하던 것을 9월 기준으로 도내 돌봄 전담사 644명 중에서 85.2%가 6시간으로 확대를 하는데 찬성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래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5.2%가 증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또 교사의 돌봄 업무 경과 물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규직 확보를 하고 또 모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영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이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단지 신규 용지부터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유치 확보, 용지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국가 산단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기간 단축, 계획 변경 심의 기간 중 부지 평탄화 작업 진행,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공업용수 추가 공급과 그에 따른 각종 기반 시설 조기 설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용지 확보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물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투자하고 있어도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내 수출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 실현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입장과 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ESG 그 전기는 뭐 변전소 어디 들어가고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한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메가와트, 400메가와트가 필요한다는데 그래서 울진에 전기가 나왔거든요. 그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한전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행령 제60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야심차게 발표한 2030 경북 관광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통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지방세 감면 건의,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관광특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해서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도 좀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등 환경교육의 후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진흥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교육 연계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경교육센터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변경하여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범교과 학습에 연간 2시간 의무 시수 반영을 추진을 하였으며 학교 교육 계획서에 환경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환경교육
주간 운영, 또 계기교육, 시사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타교육과 연계한 교육,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 일회용 컵, 이 종이컵, 이것이 사실은 산림과 관계되고 환경과 많은 관련이 되면서 또 우리가 실천하기 그래도 간단한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경북교육청에는 카페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낙동강을 주제로 한 교수 학습 자료 등 경북의 특화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겠습니다.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역량과 탄소 중립 실천을 갖춘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 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의 소속 김진엽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 방치 부지를 조사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을 구축해야만 우리 경상북도가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주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며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열 위원께서 노는 공장, 폐공장 이런 것들 찾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미도 1단지, 2단지 가면 노는 공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거 떠나는 그런 공장들. 포항도 그런 공장들이 포항 기존공단에 이미 하다가 폐업을 했는 그걸 찾아서 해봐라.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 사업과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 그리고 행복 경로당 밑반찬 지원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겠으며 경로당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행기간 선정에서부터 지원 횟수, 반찬 종류와 수, 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시군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당 구성과 위생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별 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노위는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용지를 장기간 미활용하는 것은 도시 경관 조성과 공익 정전을 위한 기회비용 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용도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과는 별도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으로 인지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 상담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 예방 대책과 친구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될 수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리상담비 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자해와 같은 자살 전조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살 관련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할 수 없는 만큼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정서를 보이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학령 인구가 지금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교까지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자살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모 상담을 통해서 자살 자해 사안의 중대성과 치료의 적기성, 비밀 보장을 적극 설득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학생 자살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현장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